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인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최재형 부위원장님과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소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며 2026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의 전체 예산 규모는 190억 5,883만 원이 증액된 2,635억 808만 원입니다. 수입 예산은 소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며 지출 예산에 대해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8억 5,670만 원이 증가한 1,278억 6,095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반영과 진위 2배수지 증설공사가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는 182억 213만 원이 증가한 1,356억 4,713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고덕 공공 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고덕 공공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관 2026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 사업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드렸는데 그 사업 설명 그 7쪽에 보시면은 그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도비 배칭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회 추경까지 하면은 지금 농물 없는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그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그 길이가? 농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은 거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세대수로 하거든요. 대대수로. 예, 20년 이상 지낸 개인 또는 공공 그 건축물에 대한 그 기존 내부 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뭐 수요조사 했습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는 매년 연초에 하는데요. 그리고 수요조사 한 물량을 도에다 신청하고 그 배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되는 물량은 다시 신청하면 다시 추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큰 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것도 이제 도비와 시비가 50대 50으로 해서 약 한 2억 8천 정도 1억 1,400, 1억 1,400, 2억 2,800만 원 정도죠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 한 2,100만 원 정도 이제 해놓은 건데 이게 이제 도비가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은 이거는 예산 세우기가 힘든 거죠.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된다고 판단한 적은 사실은 없거든요. 한 번도 없고. 농물 없는 수도관 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라 신청한 금액을 적게 준 적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농물이 사실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오래된 빌라 쪽이나 뭐 개인주택
대부분 보게 되면은 이게 녹물이 나와서 한다기보다는 누수가 발생이 돼서 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고요. 공동 주택 같은 경우도 거의 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자부담 몇 프로예요? 자부담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조금 부족하고요. 이게 원인 자부담은 아니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사업비로는 개량 농물음 개량 사업은 100% 추진이 가능은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사업 범위가 넓어져서 장판 교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미루는 분들이 좀 그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이면은 몇 가구 정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170세대를 하고 있거든요. 공용 배관하고 옥내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한 세대당 많으면 180만 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180만 원이면은 1세대당?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공사는 어디에서 해요? 공사는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대상 통보를 해주고요. 그 본인이 그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 알려주고 최종 업체 몇 군데에서 선정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본인들이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아 본인들이 예. 업자를 직접. 네, 해서 저희한테 그리고 이제 시에서는 이제 지금만. 지급만 저희가 지급도 업체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세대로 지급을 합니다. 아 개인한테 해줘요? 그럼 영수증을 예, 완료될 때는 영수증을 첨부해 주면 네, 세금 계산서를 첨부를 다 해야 되고 사진하고 이런 뭐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것까지 다 첨부를 해야 됩니다. 개인 주택에서 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요? 업체. 시공업체. 예, 예. 지금 이제 빌라 이런 오래된 그 고이라든지 빌라 쪽에 보면은 수압이 많이 이제 약한 데가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저 수압 조절을 하시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수도의 기본 최저 수압은 1.5kg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1.5kg만 3층까지는 사실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집들이 고지대에 있는 분들은 1.5kg로 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 가압 펌프를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분은 중간에 이제 예,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설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으면 저희가 그 기본적인 블록에 대한 수압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수지에서 일차적으로 그 물을 저 밀어줄 때 수압을 올리기 위해서 밀어줄 때 물론 이제 그 압이라는 게 이제 얼마 정도 이제 그 측정을 해놓고 그 압으로 다 계속해서 이제 쓰는 만큼에 대한 물을 밀어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압이 너무 세서 관 탈로가 좀 자주 일어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뭐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가 뭐 7kg라고 하는 최고 압력이 7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7 정도 넘어가게 되면 내부 관로는 사실 터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 감압을 또 해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할 때 보면은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블럭 단위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할 때는 잘 못 느끼시는데 어딘가서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세교동 거기 저 가압 펌프장인가요? 거기가 지금 뭐뭐 역할을 하고 있지? 24시간 세교 가압장에서 하는 역할은 일단 비전 1, 비전 2 배수지에서 송수관로를 밀어가지고 배수지에 물을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관제센터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제센터에서는 평택시 전역에 대한 밸브 배수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누수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고 그런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근무 체계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24시간 교대 근무가 들어가는데. 저 낮에는 일반적인 근무를 하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6시부터 그 다음 날까지 12시간 근무를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선을 못 시켰어요? 그래도 직원 보충은 저희가 1명인가 2명을 더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예전에 의원님 말씀하실 때보다는 인력 보충은 더 추가로 했은 상태입니다.
그 뭐 스트레스 받는 직원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던데 저희가 그래서 그 근무 체계가 좀 많이 힘든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도 조금 보충한 상태고 저희가 그 인력을 좀 순환해서 돌리고 그렇게 하려고 내부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너무 오래 있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안에 우리도 현장 방문도 해보고 그랬지만은 모니터 앞에 이렇게 12시간씩 앉아서 야간에 근무한다는 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원 배정을 적절히 하셔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좀 타파를 해 주셔야 우리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정신적으로 덜 피곤하게끔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 시민들께서 깨끗한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우선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이 지표 투과레이더 GPR 사업 이게 보니까 30km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6천만 원 정도 사업비가 요구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금액이 이렇게 요게 저 2024년도에 최초로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싱크홀 예방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00mm 관 이상만 대상이 되는 거고요. 500mm 이상 되는 관을 차로 지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공극을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공극이 있으면은 바로 메울 수 있는 건 바로 메우게 되고 좀 공극이 큰 거는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면 보수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에 이런 시스템이 GPR 투과레이더 시스템을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고 24년도에 최초로 했고 24년도에 못한 부분을 올해 국비 받아서 하게 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아닙니다. 이제는 더 다 한 부분이고 이제 5년 단위로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될 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30km를 하면 이제 평택시 관내는 다 하는 거다. 그리고서 5년 단위로 또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좀 싱크홀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그 보수도 긴급 보수도 많이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좀 그런 대비가 되겠네요. 그런 네, 예방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방. 예. 그리고 이 대부분이 사업이 이제 원인자 부담금하고 이제 국도비 그런 네, 보조금 같아요. 네, 한 80%가 원인자 부담금 사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수과에 보면 이제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공공 요금이 있어요. 19페이지. 이게 이제 이게 몇 개소입니까? 여기 8개소 고덕 등 공공 하수 처리 시설 8개소인가요? 네, 고덕 공공 하수 처리 시설 등 8개소입니다. 소규모 처리 시설 13개소도 포함해가지고 포함해서. 예. 통복은 제외라고 하셨는데 별도로 예산이 별도 따로 있습니까? 이거 보면 이제 여기 공공요금 보면 정기요금 이제 8월까지는 89만 1천 이렇게 계상을 하셨고 9월부터는 91만 6천 원 좀 비용이 좀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왜 증가가 된 거죠? 4개월분은 91만 6천 원에 지금 계산을 하셨어요? 20페이지죠. 그 사업 설명서 20페이지. 금액이 좀 늘어난 예, 전기요금이 좀 늘어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확한 내용을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추가되는 부분, 그러니까 4개월치 추가되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8개월치를 먼저 세우고 먼저 예산이 본 없다 예산을 보니까 세우고, 예, 그렇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이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